인증. 그 다음에, 자, 그러면 이제, 우리가 수정을 얘기할 때, 요즘은 남성 불임도 많죠. 여자들은 좀, 이렇게, 이제 대부분 왜 결혼하면 아기를 아무래도 여자들이 조금 더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, 좀 안 생기고 막 검사도 받으러 다니고 자기 몸도 조심하고 특히 남자하고 제일 차이 나는 게 결혼하고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들은 갑자기 막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막 무지히 건강하고 교양 있고 막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. 그전에는 멋대로 라면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 해놓고 이제 갑자기 약도 먹으면 안 돼부터 시작했고 막 바르던 것도 줄이고 진짜로 그게 아가씨하고 아줌마의 차이죠. 아가씨 때는 그냥 기분 좋고 예뻐 보이면 뭐든지 좀 불편해도 좀 나빠도 에이 까짓거 그러고 다 하는데 막상 결혼을 딱 하면 그때부터는 좀 각성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는 예쁘고 이런 게 위주가 아니라 몸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제대로 좀 각성을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의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때도 개념이 없어. 아마 이게 자기가 10달을 막 베스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야말로 정자만 싱싱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. 근데 실제로 남자들은요 이 정자가 처음 이제 정원 모세포에서 생겨가지고 온전한 정자가 되기까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. 근데 그게 계속 만들어지고 엄청난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데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절대 소모가 안 되거든. 그래서 이게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는 막 이게 애기하고 똑같아. 모양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물어야 돼. 그래서 숙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. 그거는 한 20일 정도가 걸려요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자들은 사이클이 한 20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공을 들여서 건강한 아기를 만들어야겠다. 그냥 어쩌다 생기는 아기가 아니고 그러면 남자들은 한 3,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주의해서 신경 쓰고 예를 들어서 해독하고 또는 막 술도 좀 금하고 몸을 좀 아낀다. 그러면 충분히 건강한 정자를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요즘은 정말 불리한 조건이 있거든요. 자,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정자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아세요? 정자 보관 장소가 어디야? 그래, 고환이죠. 자, 고환이라는 곳이 구조적으로 신체에서 볼 때 밖으로 나와 있죠. 여자들 자궁은 들어가 있지. 그래서 왜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. 할머니, 할아버지는 더 하고 여자는 밑이 따뜻해야 된다. 남자는 밑이 차봐야 된다. 그런 말.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자연적인 순리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. 온도가 높은 게 좋다는 뜻이야? 낮은 게 좋다는 뜻이야? 그치, 바뀌니까. 1도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. 그래서 1도도 엄마들 애기 열날 때 이렇게 재보면 알지 1도 떨어지면 완전히 싸늘하게 느껴져 애기가 그지. 그래서 말이 1도지 우리 몸에서 1도는 굉장히 큰 체감적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남자들은 1도 이상 차가워야 돼. 그러니까 35도 이하라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야지 제대로 숙성이 돼요. 그래야 얘가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다 보존을 하고 있고 운동성도 좋고 이런 게 돼요. 근데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사무실 활동을 많이 하잖아. 회사 그래봐야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 많은 한 7, 80%는 직장인 그런 데일 거야. 그지? 종일 앉아있지. 그 다음 집에 갈 때 나오면 또 차 타지. 그리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지. 도대체가 이 고환이 1도 낮아질 시간이 없어요. 거꾸로야 앉아있는 자세를 기준으로 하면 항상 제일 따뜻하게 보온하는 곳이 돼. 그죠?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? 정자가 숙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조선시대 동의보감 쓰고 이럴 때는 남성 불임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조루, 발기부전 이런 거는 외형상도 성기능장애이기 때문에 금방 이 사람 아기 갖기 힘들겠다 알 수 있잖아. 요즘 남자들은 안 그래. 왜냐면 영양의 문제도 괜찮고 다 괜찮기 때문에
성기능에는 이상이 없어요. 근데 정자는 다 엉망이야.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? 계류유산이라는 게 생겨요. 계류유산은 대개의 경우 수정란 자체의 문제인데 난자보다는 정자의 문제가 훨씬 많아요. 이건 퍼센테이지로 하는 얘기고, 물론 난자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심장이 뛰는 게 4주, 5주부터인데, 그러니까 처음 수정란 단계에서 아직 말하자면 싹아에서 태아아이아자로 바뀌기 전에, 그지? 그때 이제 벌써 탈이 나는 거야. 그래갖고 계류유산은 보통 월령으로 말하면은 2개월, 그지? 그 안에. 또 이제 주수로 말하면 5, 6주 안에 대부분 판명이 나요. 그런 게 이제 정자 이상이죠.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원한다 또는 뭐 했다 그런데 계류유산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뭐 당장 약지어 먹으러 가고 뭐 막 이럴 게 아니라 일단 고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좀 계도를 시켜야 돼.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. 그래, 그러면 최소한 뭐 운동하고 어쩌고는 몰라도 지하철에 쩍벌남을 욕하진 않아야겠다. 나름 보존 방법이라. 그래서 내가 그렇게밖에 보존 방법 없으니까 혼나야 된다. 그래서 제가 그 보통 불임이나 이런 걸로 상담하러 오는 부부가 계시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직업이 어떤 걸 하시냐, 말하자면 어떤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느냐, 그걸 물어보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성세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게 전자파예요. 그래서 왜 뭐 고압전선 밑에 막 이런 데는 불임이니 기형아니 많잖아, 그지? 그 문제가 결코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. 실제로 너무 극명하게 데이터의 차이가 확 나, 그런 거는.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, 결혼한 지 4년, 5년 됐는데, 계류유산이고 뭐가 아니 임신 자체가 돼본 적이 없는 부부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력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야. 별 문제도 없고.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다가 혹시 이제 남자분 보고 그 주변 직장에 자기 테이블 주변으로 이렇게 그 사무실에, 왜 한 사무실에 요새는 전기가 들어오면 전원도 막 굉장히 용량이 많고, 또 요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광랜 같은 것도 막 들어오고 아주 막 이 전자파가 복잡해져 있단 말이야. 그런 게 지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책상 옆으로 쫙 통짜로 들어와서 테이블마다 다 이렇게 나누어진대. 이 사람이 이 사무실 안에서는 고압전선 밑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책상을 좀 옮길 수 있냐 물어봤더니 옮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. 그래갖고 그거 옮기고 나서 딱 2개월 뒤에 임신했어요. 그래서 애기 잘 낳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, 그런 것처럼 꼭 어떤 내부적 문제,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. 우리가 오염시대고, 뭐 우리가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래도 진짜 세상이 안 받쳐주죠, 그죠? 뭐 지혜 뭐니 막 똑똑한 소비하려고 그러면 아주 골이 터지지.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고요. 그래서 남자분들도 역시 임신에 있어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.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원한다, 또는 결혼을 해서 아기 낳았는데 둘째가 잘 안 생긴다든지 또 둘째 계획이 있다 이러면 그냥 생기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공을 들이는 거예요, 서로가. 그죠? 특히 남자분들 술도 좀 당분간 삼가하시고, 좀 마누라 시키는 대로 된장국 좀 먹고 라면 그만 먹고 그런 거 좀 해가지고 몸을 좀 맑혀서 최소한 아빠 되려면 공을 좀 들여서 아빠가 돼야지. 그래가지고 하면 일단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있을 때 어떤 상황이겠는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. 모든 게 주변은 물로 가득 차 있어. 그러면 이 쿠션이 좋죠, 한마디로. 누가 막 퉁쳐도 충격이 안 오잖아, 그지? 그러니까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고. 왜냐? 표현을 잘하면 천국에 대한 표현이
난 태아의 환경이 아닐까 싶어. 예,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,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, 왜. 맞잖아. 이 애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. 근데 배불러. 그리고 살이 자꾸 쪄. 커, 몸이. 영양이 좋아가지고. 태반을 통해서 엄마 몸에서 공급되는 영양소와 산소만으로 숨 쉬는 것도 힘도 안 들어.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. 모든 게 조절되고 제공돼요. 그지?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게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싶어. 괴로운 것도 없어. 힘든 것도 없어. 언제나 만족스러워. 너무너무 좋죠. 이런 상황에서 이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요? 이게 이제 물고기잖아, 물고기. 양수라는 물 속에 떠 있죠.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커져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어. 그때가 되면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. 자,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, 10달 동안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혀 단 한 번도 예상해 본 적 없는 엄청난 그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지진, 오만 거의 상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모든 게 이 아기의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진통이죠. 그러면서 이제 양수가 이제 터지면서 이슬이 막 나오고, 그지? 그러니까 물도 막 줄어들어. 물이 줄어들면 어떤 기분이겠어? 우리 공기가 빠지는 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. 그럼 거의 질식하는 기분이겠지. 그러고 아기가 이제 막 나오는데 여러분 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질이 얼마나 짧아. 기껏 거기다가 만삭돼 갖고 막 이럴 때는 처지면서 질 길이가 더 짧아지죠. 자, 그러면 기껏 이제 낳을 때가 1cm니 막 이런 말 하잖아. 진짜 길어야 3, 4cm야. 작아지면 1cm고 그 정도 길이의 간격을 통과하는데 애기들이 진통을 기본 한 6시간, 제일 짧으면 6시간, 8시간이고 길면 막 2, 3일, 2박 3일도 가고 그러죠. 도대체 그거 하나 통과를 못 해가지고 아무리 애기 발이 작지만 말하자면 한 걸음도 안 되는 그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나와야 하느냐,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. 왜 그래야 할까? 뱃속과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. 그죠? 물고기였어, 뱃속에서. 그리고 항상 온도가 맞춰져 있고 너무나 쾌적하고. 근데 이제 태어나면 뭘 해야 돼? 첫째, 공기를 숨 쉬어야 돼요. 아기는 숨 쉬어본 적이 없어. 그쵸? 그 다음에 공기를 접촉해야 돼요. 이거는 피부가 물고기 피부였잖아. 물속에 있었으니까. 그죠? 그랬는데 태어나니까 바싹 마른 세상이야. 이거 완전히 딴 세상이죠. 그래서 물고기가 이 세상으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냥 그렇게 잘 지내다가 육지에 올라오면 대부분 물고기는 어때요? 죽죠? 아기가 태어나는 건 죽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쳐요. 그래서 엄마들은 막 자기가 아프고 힘드니까 괴롭다고 고함을 지르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더 괴로운 건 아기들이죠. 아기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. 그리고 엄마들은 알고 있잖아. 이걸 아는 병이라고 그러죠.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든 거지, 이게 더 나쁜 어떤 무슨 죽을 병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. 그리고 요즘은 무의촌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 해도 힘은 들지만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. 그죠? 어떻게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니까. 근데 아기는 어떨 것 같아? 아기는 아마 이게 죽음이라고 느낄 거예요. 그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첫째, 공포심이 훨씬 커. 두 번째, 그 조그만 아기가 무슨 손오공 머리털도 아니고 있잖아. 지를 바로 앞에 놓고 머리가 얼마나 보인다 이런 말 하는데도 안 나오잖아. 그 꽉 껴가지고 막 온 하중으로 누르면서 엄마 배는 막 양사방에서 눌러대고, 와 정말 괴롭지 않겠어? 미치겠죠? 그 시간을 그 조그만 몸이 엄청난 공포 속에 장시간을 견디는 거야. 그러니까 아기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. 엄마는 배만 아프지 걔는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기분이야. 그죠?